7월 20일 빅버드. 이날은 비가 참 많이 왔다. 올 시즌 마지막 빅버드에서의 경기. 수원은 홈에서 청주와 맞붙었다. 쉽지 않은 상대였다. 염기훈 감독의 후임 변성환 감독은 부임 이후 무패 행진을 이어갔으나 무승부가 너무 많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지난 천안전 극적 승리로 최고조에 달한 수원. 꼭 승리가 필요했다. 수원은 역시 뮬리치를 앞세워 청주의 수비를 압박했다. 그리고 전반 이른 시간 뮬리치가 드디어 골을 터뜨리며 수원이 한 골 앞서게 된다. 골을 많이 터뜨리지 못했던 뮬리치의 골. 수원 벤치와 수원 팬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리고 뮬리치 본인도 대단히 기뻐했다. 그러나 이 골은 취소된다. 청주는 수원을 상대로 상당히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다. 수원의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 자꾸 쓰러졌다. 그만큼 청주의 플레이는 대단히 거칠었고 이는 수원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즈음부터 수원의 공략법은 강력한 태클이었나 싶을 정도로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은 너무 거칠었다. 전반전은 양팀 이렇다 할 공격 없이 0대0으로 마무리. 후반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리고 수원은 신의 박승수의 존재가 빛이 나기 시작했다. 변성환 감독은 3명을 한 번에 투입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고 수원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골이었다. 청주의 김병호는 참으로 얄밉게 수원의 수비를 계속 괴롭혔다. 물론 수원도 골을 넣기 위해 계속 공격을 했으나 청주의 수비를 좀처럼 뚫지 못했다. 피터가 돌파하는 순간 태클을 당했으나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다. 변성환 감독의 머릿속은 대단히 답답해 보였다. 수원은 계속 다양한 공격 루트로 청주의 수비를 뚫어보려 했으나 좀처럼 청주는 뚫리지 않았다. 그만큼 청주의 수비 역시 대단히 견고했다. 그러나 기회를 잡은 수원. 이규동의 단독 드리블 그리고 골 기회에서 이규동은 박승수에게 패스를 했고 신의 박승수는 드디어 골을 터뜨린다. 빅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 수원 유스 출신 박승수가 골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심판의 VAR 결과 또다시 취소가 되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변성환 감독은 벤치에서 대단히 화를 내었고 수원은 무려 2골이나 도둑 맞은 셈이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수원. 그러나 견고한 청주 수비. 중거리를 때려봐도 골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제 빅버드에서 남은 시간은 7분. 변성환 감독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지시했다. 그리고 선수들 역시 계속해서 공격을 지시했고 마지막 순간 김지호가 또다시 청주에게 걸렸으나 심판은 그냥 넘어갔고 결국 0대0으로 게임은 마무리되었다. 수원의 빅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는 골을 넣지 못한 채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다. 선수와 감독 그리고 관중은 대단히 아쉬웠다. 한호강 선수는 빅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아쉬운 나머지 그야말로 눈물을 쏟아냈다. 그러나 또다시 뛰게 되었다.
7월 23일 부천. 몹시 더운 여름, 이번엔 부천이다. 24라운드 부천FC와 수원삼성의 경기.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답게 초반부터 굉장히 거친 경기가 이어졌다. 수원은 계속 뚫으려고 했고 부천은 계속 그걸 막아냈다. 수원의 계속된 공격, 그러나 좀처럼 뚫리지 않는 부천의 수비. 변성환 감독은 공격적으로 나서며 수원을 공략했고 수원 선수들 역시 다양한 공격 루트로 부천의 수비를 공략했다. 전반 44분 수원이 단독 찬스를 맞았고 닐손 주니어의 파울로 심판은 수원 삼성의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경기가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었다. 결국 전반 44분 김지호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수원이 한 골 앞서 나가게 된다. 그리고 후반 54분 또다시 김지호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수원 승리의 쐐기를 박는다. 또 다른 스타의 탄생이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은 후반 64분 김주호가 올린 크로스가 이규동의 머리를 맞고 또다시 들어간다. 오랜만에 터진 골잔치에 수원 벤치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결국 수원이 부천 원정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플레이오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수원 팬들에게는 오랜만에 터진 골잔치에 대단히 기쁜 하루였다. 7월 29일 무더운 여름 김포. 수원이 김포 원정길에 올랐다. 변성환 감독은 게임 시작 전 직접 필드 위에 올라가 잔디 상태를 살폈다. 그만큼 수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기였다. 역시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김포와의 경기. 수원은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최고조에 달한 수원 삼성의 분위기. 그러나 상대는 7위 김포. 선발로 나선 뮬리치는 6월 성남전 이래 골이 없었다. 그만큼 부담을 갖고 있는 뮬리치. 크로스와 중거리를 통해 김포의 수비를 공략했다. 그러나 좀처럼 김포의 수비는 뚫리지 않았다. 변성환 감독의 목이 타는 순간 계속된 공격 지시. 결국 전반 27분 뮬리치가 득점에 성공하며 골 가뭄에서 벗어난다.
오랜 시간 득점을 하지 못해 마음고생했던 뮬리치. 변상환 감독에게 안겨 마치 회포를 푸는 듯 기뻐한다. 선제골 이후에도 계속된 뮬리치의 공격. 그러나 골은 외면한다. 수원은 분위기가 올라 계속된 공격을 펼치나 추가골을 넣기에는 김포의 수비가 너무나도 강했다. 후반에도 뮬리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나가는 수원. 그러나 김포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루이스가 후반 52분 동점골을 뽑으며 김포가 녹록지 않은 상대란 걸 톡톡히 알렸다. 변상환 감독은 이에 굴하지 않고 수비에서의 결단력을 강조했다. 또다시 무너지는 수원의 수비. 이쯤에서 수원의 수비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결국 1대1 또다시 동점골을 허용하는 수원. 변상환 감독은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또다시 3명을 과감하게 교체한다. 그러나 김포의 수비는 영 뚫릴 기세가 없었다. 김주찬의 크로스, 툰가라의 기회에서 툰가라가 어처구니 없는 슛을 날리며 툰가라는 이 경기 이후 천안에 트레이드된다. 수원의 공격이 뭔가 얼빠진 느낌이었다.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자 수원과 김포 선수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제일 답답한 건 변상환 감독이 아니었을까? 또다시 툰가라가 기회를 잡았으나 패스인지 슛인지 모를 정도의 이상한 슛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 결국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다. 수원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대단히 아쉬운 김포 원정. 수원은 올라갈 듯 올라가지 못하며 항상 제자리에서 걷는 듯했다. 변상환 감독의 고개가 땅이 꺼질 듯 숙여졌다. (8월 25일) 여름의 끝자락에서 목동. 늦 여름에도 상당히 더웠다. 수원은 새로운 선수 마일렛을 영입하며 공격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다. 수원은 홈에서 안양과 전남을 차례로 꺾으며 3위에 오른다. 승격의 희망이 보이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4위 서울 이랜드. 선두권 팀들을 차례로 잡아내고 마지막 경기 서울 이랜드. 그러나 수원은 올 시즌 이랜드에게 모두 진 상황. 과연 변상환 감독은 이러한 숙명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상대는 여우 김도균 감독. 수원FC 시절부터 수원 삼성 킬러였다. 서울 이랜드는 젊은 선수들의 기동력을 앞세워 수원의 수비를 공략했다. 초반부터 대단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서울 이랜드. 전방부터 거센 압박으로 수원의 수비를 당황케 하며 볼을 앗아갔다. 서울 이랜드 공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수원 수비. 그러나 수원에는 양형모가 있었다. 수원의 새로운 용병 마일랏이 고군분투했으나 영 뚫어내질 못했다. 뮬리치 역시 서울 이랜드의 수비에 막히는 상황. 계속된 공격에 뮬리치가 헤딩을 해봤지만 역시 막히고, 마일랏이 슈팅을 때려봤지만 역시 막혔다.
수원이 계속 공격을 했으나 제대로 된 공격이 이어지지 않았다. 변상환 감독은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지시를 할 뿐이었다. 후반 54분, 이랜드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김도균 감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뒤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정재민이 선제골을 넣으며 역시 서울 이랜드가 수원 삼성에게 또다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 수원 삼성은 또다시 서울 이랜드에게 끌려갔다. 변상환 감독은 또다시 3명을 교체하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파울리뇨가 왼쪽에서 공을 뿌려봤지만 서울 이랜드 수비에 막힐 뿐. 슈팅을 때려봐도 골키퍼에 막히고 수원 삼성의 공격이 너무나 아쉬운 상황. 서울 이랜드의 골키퍼 문정희는 그야말로 날아다닌다. 마치 골이 수원 삼성을 피해가는 느낌이다. 계속된 공격에도 골을 넣지 못하자 답답한 변상환 감독.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8분. 한 골이 아쉬운 상황에서 골은 좀처럼 들어가지 않았고 김도윤 감독은 이 상황에서 오히려 공격적인 지시를 내리는데 결국 후반 93분 변경준이 골을 성공시키며 그야말로 수원 삼성에게 쐐기골을 뽑아낸다. 또다시 이랜드에게 패배한 수원. 수원 삼성의 변상환 감독은 12경기 만에 첫 패배를 겪는다. 순위는 4위. 여전히 낙관적인 순위였다. 수원 삼성에게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 시간은 흘러 10월 6일 용인 미르. 오늘 수원의 홈 용인 미르에서 34라운드 경기가 펼쳐진다. 이랜드 패배 이후 5전 1승 2무 2패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7위에 위치한 수원은 1위 안양과 맞대결을 펼친다. 그동안 상대팀에게 계속 끌려다니며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준 수원. 그러나 올 시즌 안양에게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상황. 반면 안양은 2연패를 겪었으나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었다. 안양은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며 수원의 수비를 괴롭혔다. 역시 괜히 1위 팀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좋은 기회에서도 골을 넣지 못했다. 역시 안양의 공격수들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하지만 수원도 움칠 순 없었다. 왼쪽을 이용해서 계속 안양의 수비를 공략했고, 다만 뮬리치가 머리를 맞추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렸다. 상당히 답답했다. 결국 뮬리치와 마일랏이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다. 또다시 안양의 공격. 좋은 찬스에서도 안양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수원의 공격. 파울을 불지 않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
전반은 양팀이 치고받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골이 터지지 않았다. 후반전엔 수원이 초반부터 거세게 공격했다. 이번엔 파울리뉴와 뮬리치의 조합, 과연 어땠을까? 안양의 거센 공격, 그리고 이윽고 좋은 자리에서 파울을 내주게 된다. 안양의 스프리킥, 양영모의 선방에 골을 내주지 않았다. 안양은 날카로운 역습을 펼치며 수원의 수비를 계속 괴롭혔다. 게다가 날카로운 슈팅이 골대를 맞으며 골은도 빗나갔고, 수원 역시 움츠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봤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변성환 감독은 뮬리치를 빼고 피터와 김현을 넣으며 공격적으로 나섰다. 후반 투입된 피터, 볼을 뺏기지 않은 상태로 왼쪽 박승수에게 볼을 넣어줬고, 또다시 박승수는 피터에게, 피터는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키며 후반 81분 드디어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간다. 용인 미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원이 1위 안양을 또다시 꺾을 수 있는 기회. 수원은 선제골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양의 수비를 공략했고, 이제 양팀에게 남은 시간은 8분. 안양 역시 수원을 거세게 공격했으나 수원 수비의 6탄 방어에 골을 넣지 못했다. 결국 피터의 결승골로 수원이 1위 안양을 잡아내며 6위로 오르는 순간, 또다시 안양은 수원을 넘지 못했다. 변성환 감독의 용병술이 빛나는 순간, 피터의 결승골은 그야말로 가뭄의 비였다. 그리고 용인에는 치토스가 뿌려지며 안양과의 승리를 자축했다. 안양을 잡아내며 6위로 오른 수원. 수원에게 승격의 의지는 아주 강한 순간이었다. (10월 19일) 부천! 이날 부천의 날씨는 굉장히 좋았다. 부천은 얼음 사태로 서포터석이 비어졌다. 그리고 부천에는 수원의 선수였던 바산이가 있다. 그리고 수원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인 후반기였다. 6위 수원과 7위 부천의 피할 수 없는 맞대결. 그러나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부천FC. 수원은 남은 4경기에서 꼭 이겨야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소중한 상황. 수원의 최전방에는 뮬리치와 파울리뉴가 나섰다.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조합. 초반부터 부천을 상당히 거세게 압박한 수원. 그러나 골이 계속 빗나갔다. 부천 역시 바사니를 앞세워 수원의 수비를 공략했다. 그리고 루페타의 한 방도 있었다. 양영모의 깔끔한 선방. 수원은 언젠가부터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상황.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대단히 아쉬운 순간이었다. 계속된 수원의 공격. 수원은 계속해서 부천의 사이드를 공략했다. 보기 드문 뮬리치의 헤딩. 그러나 빗나갔다. 그리고 부천 역시 바사니가 수원의 수비를 위협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또다시 부천의 슛은 양영모에게 막혔고, 전반 33분 역습 상황에서 이기재가 파울리뉴에게 패스를 줬고, 파울리뉴는 돌파 이후 그대로 크로스를 올린 게 밀리치의 머리를 맞으며 그대로 골로 들어갔다. 보기 드문 밀리치의 헤딩골. 전반 33분 수원이 1대0으로 앞서간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변성환 감독은 수비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호강 선수를 불러 긴급히 지시한다. 밀리치의 시즌 10호 골. 그러나 부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 수원 선수 바산이가 계속해서 수원의 골문을 두드렸고, 양영모는 결코 뚫리지 않았다. 후반에도 바산이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이때 수원의 수비가 발을 걸며 심판이 부천의 PK를 선언했다. 항의해보지만 심판의 판정은 반복되지 않았다. 부천의 루페타가 터트린 슛은 그대로 양영모에게 막히며 수원이 계속해서 1대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서는 부천이 아니었다. 후반 64분 바산이가 왼발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 소속팀에게 골을 선사하는 바산이. 동점골 이후에도 바산이는 계속해서 수원의 수비를 괴롭혔고, 루페타가 기회를 잡으며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 판정으로 다행히 취소된다. 계속된 부천의 공격. 중거리를 터뜨렸지만 양영모의 선방. 이번에는 수원의 역습. 파울리뇨가 단독 드리블 찬스를 가졌지만 이규동이 안타깝게 날려버렸다. 이번엔 김현의 헤딩. 이규동의 왼발이 부천의 수비에 막힌다. 계속된 수원의 공격. 그러나 부천도 쉽게 골을 내주지 않았다. 또다시 부천의 공격. 바산이의 왼발이 양영모에게 막히며 창과 방패의 대결. 그리고 수원은 신예 박승수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계속해서 왼쪽을 괴롭혔다. 박승수의 화려한 드리블 이후 패스. 그리고 이기재의 크로스. 그러나 좀처럼 수원은 골을 넣지 못했다. 이제 수원에게 남겨진 시간은 없었다. 결국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는 수원. 선제골을 넣었으나 또다시 수비에서의 허점을 드러내며 동점골 허용. 결국 무승부로 부천 원정은 아쉽게 마무리된다. 10월 27일 김포. 지난 여름 1대1 무승부를 겪었던 김포. 6위 수원은 김포를 꼭 이겨야 되는 상황. 수원은 수비 훈련을 굉장히 공들여 하며 수비 허점을 보완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가기 위해 김포를 꼭 이겨야 하는 수원. 그러나 상대 김포는 역시 녹록치 않았다. 지난 부천전에서 아쉽게 동점골을 허용하며 승리를 뺏겼던 수원. 과연 이번에는?
홈팀 김포는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펼쳤다. 루이스를 필두로 수원의 수비를 공략하는 김포. 그러나 수원도 김현을 앞세워 김포의 골문을 두드렸고, 김현은 헤딩으로 세컨볼을 따냈으나 골을 제대로 넣지 못하는 수원. 김현의 헤딩도 안타깝게 빗나가며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다. 왼쪽에서는 이기재와 박승수 조합이 꽤나 신선했다. 신의 박승수의 드리블은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후반에도 수원은 계속해서 왼쪽을 공략했고, 신의 박승수는 날카로운 패스로 김포의 수비를 철렁하게 하였다. 김포 역시 루이스를 필두로 열심히 공격해봤다. 그러나 골이 터지지 않았다. 계속된 김포의 날카로운 공격, 골대를 맞췄다. 이번에는 빗나갔다. 김포에게 공격으로 밀리자 변성환 감독 공격을 제대로 하라며 지시했다. 그리고 좋은 찬스를 얻었으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며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 또다시 좋은 찬스, 헤딩이 빗나가며 골로는 따라주지 않았다. 변성환 감독은 교체를 통해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다. 손석용, 오른쪽 돌파 이후 크로스가 안타깝게 빗나갔다. 이기재의 크로스 역시 안타깝게 빗나갔고, 좋은 자리에서의 프리킥, 이기재의 왼발, 김포의 골키퍼에 막히며 안타깝게 빗나갔다. 파울리뇨, 파고드는 패스를 받은 파울리뇨, 크로스가 김현의 발을 안타깝게 빗나갔다. 계속해서 안타깝게 빗나가는 수원. 속이 터지는 건 변성환 감독뿐만이 아니었다. 김포의 드리블 상황에서 파울을 범했고, 김포와 수원의 선수들은 신경전을 펼치며 이에 충돌까지 하게 되었다. 심판은 그냥 쳐다보고 있는 상황. 변성환 감독은 뮬리치와 이종성을 차례로 투입하며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5분이었다. 계속된 공격, 뮬리치는 아쉬울 뿐이었다. 헤딩도 빗나가는 아쉬운 상황. 코너킥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심판이 바로 옐로우 카드를 꺼낸다. 이렇게 빨리? 결국 김포 원정 역시 0대0으로 비기며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수원이었다. 수원의 서포터들은 심판에게 대단히 화를 내었다. 심판이 제대로 판정을 못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수원은 김포와 0대0 무승부를 하며 승강전 직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수원의 운명은 다른 팀들에 의해 결정이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수원에게는 마지막 홈에서 단 한 경기만을 남기고 있었다. 11월 3일 낙엽이 지는 가을, 용인 미르.
이날 용인 미르에는 15,308명이 오며 K리그2 최다 관중을 경신했다. 지난 경기에서 2위 아산을 간신히 꺾고 4위로 우뚝 올라선 수원. 오늘 용인에서 안산과 붙는다. 이 경기를 꼭 이겨야 한다. 수원은 다른 팀들에 비해 한 경기 일찍 끝내기 때문에 안산을 이기고 다른 팀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변상현 감독은 경기 초반부터 선수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시를 하였다. 상대는 리그 하위 안산. 이 경기는 꼭 수월하게 이겨야만 했다. 그리고 신의 박승수가 안산의 수비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올해 수원의 가장 큰 수확은 가히 박승수라고 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왼쪽에서의 공격. 그러나 안산도 쉽게 골을 내줄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하위팀 안산 역시 공격적으로 나서며 이 경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안산의 좋은 기회. 그러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산. 전반은 다소 심심한 0대0으로 끝났지만 후반에는 파울리뇨가 투입되며 공격에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었다. 후반 수원은 더욱더 거세게 안산을 압박했으나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다. 계속된 크로스. 그러나 안산의 수비에 계속 막히고 좀처럼 기회를 잡아도 골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계속 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는 게 조금 답답할 정도였다. 그리고 좋은 찬스에서도 수원의 공격수들은 골을 넣지 못했다. 변상현 감독의 마음은 조금 급해졌다. 그리고 후반 55분 안산이 좋은 자리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그리고 김영남이 이걸 골로 연결시키며 하위팀 안산이 수원에게 1점 앞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원은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용인의 분위기는 침울해졌다.
변상환 감독은 뮬리치를 투입하며 더욱더 거세게 공격에 나서고, 이제 수원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계속되는 수원의 공격, 박승수의 드리블, 그리고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것은 또다시 안산의 골키퍼에게 막혔다. 그러나 두드리면 열린다 했던가, 후반 68분 배서준의 극적 동점골이 터지며 수원은 이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수원에게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었다. 아직 경기는 20분이나 남은 상황. 후반 73분 파울리뉴의 크로스를 조윤성이 헤딩골로 연결시키며 수원은 안산을 2대1로 역전한다. 용인 미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수원의 승격 의지는 하늘 높이 솟았다. 안산에서 출전에 있었습니다. 6번 이재용 선수하고 17번 김봉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경기를 끌려가다 또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수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수원은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맞이했다. 그러나 골은 넣지 못했다. 이제 수원에게 남은 시간은 8분. 경기가 끝나기 직전 조윤성이 강수일과 경합하는 과정에서 심판이 VAR을 봤다. 수원에게는 굉장히 철렁한 순간, 또다시 수원에게 이러한 악재가 펼쳐지는가. 그러나 변상환 감독 희망을 잃지 않고 선수들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다행히 심판은 PK가 아님을 선언하며 다시 용인은 열강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뒤 수원은 마지막 홈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플레이오프 희망을 살리게 된다. 4위로 우뚝 올라가는 수원. 이제 수원은 다른 팀들의 경기에 의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결정된다. 마지막 홈에서 승리로 장식하는 수원. 2024년 험난한 시즌을 겪었던 수원. 그들은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였다. 염기훈 감독 경질 뒤 시즌 중반에 부임한 변상환 감독은 그래도 팀을 잘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변상환 감독의 여정은 아직 더 남은 것만 같았다. 용인 미르에서의 승리는 수원 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2025년 K리그2가 개막했다. 인천의 참가로 더욱더 치열한 승격 경쟁이 예상되는 이번 시즌. 수원은 승격에 실패했지만 더욱더 절치부심하며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조직력으로 이번 시즌 임하게 되었다. 과연 수원은 2025년 승격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다.